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이제는 온전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35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던 날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들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부부가 서로 안아준다는 남편의 정년 퇴직 날. 제가 남편에게 건넨 것은 꽃다발도 감사패도 아닌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평생 돈 벌어다 줬더니 퇴직하는 날 버리는 독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군림했던 폭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무려 10년을 숨죽여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다 못해 홧김에 저지른 황혼이혼의 뻔한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서늘한 독립투쟁기입니다. 지난 가을 남편은 35년을 다니던 대기업에서 마침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일 저녁, 남편은 후배들이 안겨준 커다란 꽃다발과 번쩍이는 황금 열쇠, 그리고 공로패를 품에 안고 위풍당당하게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식탁 상석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네. 여보, 당신도 그동안 나 내조하느라 고생했어. 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손에 흙 안 묻히고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나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쉴 테니까 내일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반찬 신경 좀 써. 나 이제 삼식이니까 영양가 있는 걸로 잘 좀 챙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입에서는 수고했다는 진심 어린 위로 대신 나 덕분에 살았다는 생색과 앞으로 밥을 잘 차려 바치라는 명령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내뱉는 그 오만한 명령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는 끓고 있던 된장찌개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남편이 받아온 그 번쩍이는 공로파의 옆에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퇴직 기념 용돈이라도 준비했어?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내역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다 무슨 미친 짓거리야? 남편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식탁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지난 35년 동안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당신 노후까지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내 임무는 당신 퇴직하는 오늘까지야. 이제 그 밥상 당신 손으로 직접 차려 먹어. 난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사람들은 제 남편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에 술버릇도 없고 도박도 안 하며 밖에서 여자를 만나 속을 썩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친정, 식구들조차 김서방 같이 성실한 남자가 어디 있냐며 제게 복받은 줄 알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네, 물리적인 폭력도 외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한 명의 아내이자 동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은 아주 일상적이고 교묘했습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쳐놀면서 청소 하나 제대로 못 하냐며 모욕을 주었고, 반찬이 조금만 짜도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여자들은 안 된다며 제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비하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원비라도 조금 보태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그래? 남들이 대기업 부장 마누라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넌 그냥 쥐 죽은 듯이 내 밥이나 해. 내가 주는 돈으로 감사하며 살아. 남편은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매달 딱 떨어지는 금액만 쥐어주었고 10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제 옷 한 벌을 샀거나 친정어머니 생신에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려면 남편의 결제를 받아야 했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 벌어온 돈으로 친정의 인심을 쓰냐는 그 지독한 모욕감. 저는 남편의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워졌고 제 자존감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 나이 52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가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뒹구는 저를 보며 남편은 119를 부르기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래? 나 오늘 임원회의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옷 입어. 택시 잡아줄 테니까 혼자 병원 가봐. 결국 저는 맷빌구 구급차에 실려 홀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 병원 측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못 갑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사인하고 수술하라고 하세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난 빈 병실 옆 침대 환자들은 남편과 자식들이 와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첫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이구, 아주 팔자 좋게 누워있네. 당신 병원 입원하는 바람에 나 오늘 점심도 대충 샌드위치로 때우고 내일 입고 갈 와이셔츠 다림질도 안 되어 있잖아. 퇴원 언제야? 빨리 퇴원해서 집안꼴 좀 정리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인간은 내가 주거관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밥은 차려놓고 죽으라고 소리칠 악마구나. 내가 이 인간과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면 나는 병들어 쓰러져도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겠구나. 배의 수술 자국보다 마음에 상처가 수천 배는 더 아팠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병실 침대에서 저는 남편을 완벽하게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를 내밀고 싶었지만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였고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변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는 건 바보짓이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뼈아픈 타격을 주며 내 몫을 모조리 챙겨서 떠나자. 저의 서늘하고도 지독한 10년의 복수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마누라가 정신을 차렸군이라며 득의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남편을 향한 감정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오직 이성적이고 차가운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재산의 추적과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의 서재를 뒤져 모든 금융서류,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연금납입 내역서 등을 샅샅이 찾아내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차명 계좌는 없는지, 시댁으로 빠져나간 돈은 없는지 10원 단위까지 추적해 저만의 비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변동, 남편의 예상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모두 엑셀로 정리해 암호를 걸어 USB에 보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비상금 만들기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악착같이 빼돌렸습니다. 시장에 간다며 걸어가서 버스비를 아꼈고
남들이 버린 쓸만한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아 현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푼돈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나중에 혼자 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구청에서 하는 무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동네 아줌마들과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방패 준비하기 였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업주부가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이 길고 아내의 가사 노동 및 내조 기여도가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남편이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생기는 정년퇴직 시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디데이는 정해졌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 날, 평생 자신만만하게 군림했던 남편이 늙고 힘이 빠져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잃는 바로 그날 가장 잔인하게 버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디데이인 정년퇴직 날이 온 것입니다. 다시 식탁 위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보며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지금 이혼하면 이 집구석에서 10원 한 장 챙겨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이 집, 내 월급, 내 퇴직금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평생 집구석에서 밥만 축낸 기생충이었잖아. 변호사 살 돈이나 있어? 당장 짐 싸서 꺼져. 빈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며 여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시동생한테 몰래 빼돌린 5천만 원, 작년에 주식한다고 까먹은 3천만 원, 그리고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 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심지어 국민연금 분할 청구까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당신 재산 내역서야. 이미 변호사 상담 끝났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내일 접수될 거야. 35년 혼인 기간의 전업주부 기여도면 절반은 무조건 내 몫이야. 10원 한 장 못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노후 자금 반토막 날 당신이지. 남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경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미친 듯이 넘겨보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무식한 아내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경제적 숨통을 쥐고 완벽한 소송 준비를 끝마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독한 여자였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때리기를 했어.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거리야. 밥 먹여주고 재워줘? 내가 무슨 당신 집 애완견이야? 내 청춘 35년 다 바쳐서 시부모 병수발 다 하고 당신 애들 키워놓고 집구석 쓸고 닦으면서 당신 빚 다 갚아줬더니 뭐? 은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었어. 당신은 내가 아파 쓰러져도 당신 다림질 안 되어 있다고 화를 내던 악마야.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 거야.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통수에서 네오 나가면 다신 못 들어와. 애들이 널 가만둘 줄 알아? 라는 남편의 발악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던 순간 뺨을 스치던 그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10년 동안 모은 비상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비록 낡고 좁은 방이었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끌 수 있었고 밥을 차려달라고 소리치는 인간도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악착같이 재산을 지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다며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10년치의 가계부,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대화 녹음 파일들이 법정에 제출되자 남편의 주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식모처럼 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과 딸은 법원에 저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일찍이 파탄 났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홀로 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며 어머니의 몫을 정당하게 돌려주시기를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남편은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신만이 이 집안의 왕이라고 믿었던 늙은 가부장의 비참하고도 당연한 최후였습니다. 1년의 치열한 소송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저의 35년 가사노동과 내조의 공로를 50% 완벽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매각하여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고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역시 매달 절반씩 제 통장으로 꽂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명목에 현금까지 더해지니 저는 제 남은 노후를 혼자서도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쟁취해낸 것입니다. 법원 문을 나서던 날 저는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불과 1년 전 퇴직의 기쁨으로 득의양양했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룩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남자가 재산마저 반토막이 나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은 채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나 혼자 그 넓은 집 다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생겼어. 밥해 먹기도 힘들고 우리 애들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원망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단호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당신은 평생 나를 기계나 하녀 취급했잖아. 이제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하녀 없이 스스로 밥 차려 먹으면서 당신의 그 잘난 인생 혼자 살아봐. 더 이상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저는 뒤돌아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참 눈부시게 밝은 날이었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씁쓸한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담한 20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을 잔뜩 놓았고 베란다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마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는 대신 느긋하게 수제, 요거트와 과일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제 용돈을 스스로 벌고 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딸과 함께 미술관에 갑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내 딸에게 예쁜 코트를 사주며 밥을 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행복합니다. 최근에 아들 녀석에게서 전해 들은 남편의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매일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다. 고지혈증과 당뇨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와서 매일 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외롭다고 술주정을 한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알바가 아니니까요. 그 지옥은 온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형벌입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남편과 살, 때 늘 미간에 깊게 패어있던 주름이 옅어졌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생기가 돕니다. 62이라는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20살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 밑에서 숨죽여 살던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간 김명숙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과거의 저처럼 캄캄한 터널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신 아내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폭언과 멸시 속에서도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는 분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가해자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고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짓밟고 당신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이혼하라는 선동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주는 모멸감을 눈물로만 닦아내지 마십시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당신의 몫을 계산하고 기록하고 준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비상금을 만들고 직업 훈련을 받고 법적인 지식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그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제 나이 62에 찾은 이 자유와 평화가 증명합니다. 바닥에 웅크려 있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눈부시게 찬란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차려 먹을 생각입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식탁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가장 귀하고 우아한 만찬이 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